다음도 여전히 이제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 청와대 선거개입 관련해서 한번 핵심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개입 공소장 해서 검찰이 뒤집어버린 공정위 회신,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또 핵심만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앞서서 제가 업체가 한 달 전에 먼저 청와대에 제보했다는 내용을 또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거였죠. 1차 진정서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2차 진정서만을 강조했다는 점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무시한 1차 진정서는 업체 측이 낸 진정서로서 이게 민정수석실 문행정관이 송병기에게 문의해서 2차 진정서를 받게 된 시발점으로 보인다고도 요약을 해드렸죠. 그럼 다시 논의로 돌아가서 이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위가 어떤 내용이었던 판단을 내린 건 9월 28일입니다. 그리고 문혜주 행정관이 송병기와의 통화 이후 송병기로부터 진정서 문서를 받은 건 10월 2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연속이 돼 있고요. 이건 검찰 주장과는 반대로 9월 28일 공정위의 회신이 진정서에 대한 업무 처리를 완전히 종결할 정도의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대신 공정위 회신 이후 민정수석실이 사실관계 조사를 이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공정위가 회신한 구체적 내용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지난해 12월 5일 MBC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 해당 진정업체는 실제 공정위 회신 문서를 제시했는데 방송 화면에서 노출된 해당 회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경쟁 제한 법령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치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강제할 수는 없다. 이 강제할 수는 없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살펴보고 타 지역 사업자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말 기가 막히게도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한 내용과 실제 회신 내용이 정말 다릅니다. 거의 정반대 수준인데요. 검찰이 주장한 공정위 의견은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따른 조치로서 경쟁 제한성을 단정하기 어려워서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라며 조례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정위 회신은 보다시피 문제가 있어 보여도 공정위 권한이 부족하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검찰의 엉터리 인용은 경쟁 제한성을 단정할 수 없다라는 데 방점이 있어서 불공정함을 부인하는 취지로 들리는데, 실제 공정위 회신은 권한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권한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건 단순히 쉽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검찰이 공문서에서 타 기관의 공문서를 인용하면서 날조를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공정위 답변의 의미를 거의 정반대로 검찰이 뒤집은 거 아닙니까? 검찰로서는 이렇게 공정위 의견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명백한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1차 진정서를 뭉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왜 공정위가 등장해서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김기현 측이 방어막으로 꺼내든 조례 문제입니다. 이걸 핵심을 좀 요약해보면, 김기현 측근인 비서실장이 아파트 공사장 레미콘 납품 문제에 개입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바로 레미콘 업체 특혜 의혹인데, 김기현 시장과 특히 가깝다고 알려진 한 레미콘 업체를 위해서 울산 지역 소재 업체를 우선 이용하라고 아파트 건설 시행 업체를 압박해서 특정 레미콘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다른 업체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김기현 측에선 이렇게 압력을 넣은 근거로 울산시 조례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들었는데요. 이거는 그 울산시 내에서 벌어지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 지역업체들을 더 우선 배려하도록 권장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비추면 김기현 측의 항변이 합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조례 조항들을 살펴보면 2017년 당시 시행되던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 4. 시장은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 자재 구매, 사용, 지역 건설 장비 등의 우선 고용,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그냥 단순히 보면 아시듯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한다. 근데 이 김기현의 압력 조치의 혜택을 본 레미콘 업체는 원래 해당 아파트에 납품을 하다가 공사 위치 때문에 갑인 아파트 시행사에 억지 요구를 하다가 스스로 철수한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철수를 해놓고는 다시 시장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서 더 유리하게 끼어든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유착행위가 벌어진 거예요. 게다가 당시 해당 아파트 현장은 이미 아파트 시행사와 레미콘 업체들이 계약을 맺고 공급하던 중이었는데 계약 전도 아니고 시장이 여기에 개입한 건 이미 맺은 계약을 깨라는 강요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것도 앞서 보셨듯이 단지 권장선언 정도에 불과한 조례를 근거로 말이죠. 그래서 해당 아파트 시행사는 조례에 맞게 울산 지역 업체들을 포함시켜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의혹의 레미콘 업체가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고 떠난 것일 뿐 지역 업체를 권장하는 조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시장 비서실장이 끼어들어서 스스로 나간 업체를 다시 들이라고 사실상 강요를 한 건데 그 근거를 지역업체 우선 조례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인허가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간부 공무원들을 배석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강압적인 분위기까지 연출했는데 이건 정말 인허가 담당 간부를 앉혀놓고 하는 권고는 권고가 아니죠. 이거 안 따르면 이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무언의 협박 아닙니까?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울산시 내에서 건설업을 접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다음인데 공정위는 지난 15년 5월 역외지역 차별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업체 우선 조례가 차별적 규제에 해당한다고 규정해서 폐지 개선을 권고하고 울산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 송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검찰이 주장하듯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지역 우선 조례는 문제가 없다라고만 판정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MBC 보도에서 보인 공정위 회신 문서는 그와 정반대였고 검찰이 이걸 날조한 겁니다. 왜곡하고. 왜 날조했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죠. 1차 진정서에 대한 처리가 공정위에서 끝나지 않은 사유로 후속 조치가 다시 해당 진정권을 처음 접수한 민정수석실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공정위 회신이 있었던 17년 9월 28일 이후인 10월 2일에 민정수석실 문행정관이 송병기로부터 진정서를 추가 접수한 건 매우 합당한 거고 당연한 업무 처리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자면 그 해당 조례는 강제성이 없었고 압력을 받은 아파트 시행사는 애초에 조례에 맞게 지역업체인 해당 레미콘 업체를 포함시켰지만 업체 측이 스스로 철수를 했고 그러나 다시 더 유리하게 아파트 현장에 진입하고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동원해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고요. 해당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도 김기현 특혜 의혹의 주인공 업체를 중심으로 한 로비였을 개연성도 있고 공정위는 지역업체 우선 조례에 대해서 폐지 혹은 개선 권고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공정위 회신은 그 권한이 부족해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고요. 공정위가 문제를 해결 못했으니까 민정수석실 문행정관이 송병기에게 접촉하는 시발점이 됐고요. 참 쉽죠. 결국에는 당연한 일을 한 걸 가지고 1차 근데 중요한 건 이 계속 말씀드리는 1차 진정서를 숨김으로써 마치 청와대가 송병기 씨와 막 이게 유착이 됐다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 그러고 말도 안 되게 선거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김기현 씨는 이미 여론조사에서 박살이 나 있었어요. 이 박살이 나 있었는데 그런 걸 언론이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치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그래서 지지율 떨어졌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제가 시리즈로 계속 공유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검찰과 이 또 기득권 세력들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유착 관계들을 누군가가 알리지 않으면 결국엔 이걸 외면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계속 이런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이유입니다.